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8.15 비대위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한 1,000명 규모로 집회를 갖겠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금지 통보를 했어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소송을 낸 건데 네. 이게 오늘 기각된 거죠. 한마디로. 이게 기각이 되니까 무슨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법원 얘기인가요? 결정이 나오니까 그 비대위 측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네. 거기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네, 참.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금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도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네. 30일까지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건강인데 이 점을 좀 가장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감염이 확산돼서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300분 넘는 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네, 김영주님이 1인 시위는 각자 집에서 하셨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요. 뭐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추석 연휴에 뉴스 프리데스크 쉰다고 공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캡틴님 해피 추석 MBC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이번에는 좀 연휴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명절 느낌은 좀. 예. 각자 집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첫 순서부터 가볼까요? 네, 자, 프리 초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18년차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입니다. 전훈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드디어 모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화장도 딱 하시고 각오가 제대로 돼 있으십니다. 모른 척 해주시면 굳이 이것도 말씀드리고 너무 이게 피부가 광이 나셔가지고 뭐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일정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선발 로테이션도 그렇고 이제 추석 연휴에 유현진, 김광현 선수가 동반 출격이 확정이 된 거죠. 네, 사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소식이에요. 이 두 선수가 KBO 리그 때부터 1년 선후배 사이로 나란히 이제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 밝혔던 선수들이 같이 가서 뛰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가 좀 뿌듯하고 좀 보기 좋은데 맞아요. 같이 가려고 또 같이 나가는 것도 너무 뜻깊은데 네. 아예 같이 선발 등판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일인데 유일한 아쉬움 딱 하나 있습니다. 참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좀 시차가 좀 떨어져야 두 선수의 이제 활약을 이제 자세하게 그쵸. 이제 볼 텐데 그렇죠. 예, 겹치기 때문에 약간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일단 이제 류현진 선수 토론토가 먼저 하루 경기를 빨리 시작을 해서 토론토가 2차전에 류현진 선수가 나오고 김강현 선수는 이제 1선발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선발이 예고가 된 겁니다. 워낙 이제 그 휴식일 같은 거를 좀 예민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류현진 선수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팀에서 류현진 선수가 워낙 애지중지 아주 독보적인 에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5일 휴식 후에 등판 날짜를 잡은 것이고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1차전 때 그렇죠. 제일 센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약간 상식 같은 거죠. 특히 이렇게 단기전에서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더 이따가 풀어드릴 텐데 일단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류현진 선수가 1선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옥신각신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건 간에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좀 구상을 여러 가지 해서 변칙 운영 중에 하나로 류현진 선수의 휴식일까지 감안한 2선발이 나오게 됐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려진 얘기인데 오늘 김강현 선수가 이제 팀에 가을 야구 1선발로 나온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진짜. 예. 보통 2선발, 3선발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실트 감독이 오늘 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선수 본인도 발표나기 직전에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팀 상황상 미리 가을 야구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쵸, 어쨌든 네. 그런데 사실 김강현 선수의 1차전 등판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력이 아주 꽉 찬 아주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빅리그에서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경력직 신입인데 사실 그동안은 경력직 신입 중에 신입이라는 글자에 좀 방점이 찍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정말 신인처럼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보직도 좀 확보가 안 되고 울컥하네요. 있었는데 그쵸. 처음에는 그렇죠. 선발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발도 아니었고 팀 상황상 본인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투수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선발로 정착을 하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지금은 경력직 신입 중에 경력직이라는 그런 그 글자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선발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순간에 막 박수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네. 혹시 방금 울컥했다는 표현은 어떤 방송쟁이로서의 어떤 그 표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울컥을 하신 건가요? 근데 진짜 뭐 약간은 뭐 반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강현 선수의 올 한 해를 이따가 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돌아보면은 너무 이제 그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 가을 야구 1선발까지 왔다. 정말 너무 믿기 힘든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날짜가 10월 1일 이제 추석 당일이에요. 네. 류현진 선수가 새벽 5시에 템파베이와의 2차전을 치르고 김광현 선수가 1시간 뒤인 6시에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이제 등판을 하는데 자, 먼저 류현진 선수의 전망 그리고 상대팀 분석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토의 이제 상대 팀은 템파베이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 팀이에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훨씬 전력이 앞서 있는 네. 팀이고요. 자, 템파베이 야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주 뭐 뉴욕 양키스나 이런 거대한 팀하고 좀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팀은 뭐 스타 몇 명으로 꾸려가는 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항상 저는 이 테트리스나 레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야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 몇 명에서 꾸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스타가 아니지만 특정 기능이 있는 선수, 이 기능이 있는 선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운영하는 식으로 성공을 한 팀이에요. 네.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 시즌 면에서나 뭐 전체 시즌 운영이나 아니면 단일 경기에서의 어떤 상황 모두 레고 테트리스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온 팀입니다. 이제 강한 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좌우놀이라고 하죠. 왼손 투수, 오른손 투수 이 좌우놀이 이 플래툰 시스템을 가장 잘 역대 최고로 활용하는 팀이고 그런 점으로 이제 끌고 온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팀에서 스타가 없다고 하지만 선발 투수 한 3명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투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3전 2선승제잖아요. 그래서 이 3전 이 단기전에 최적화된 팀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토론토 같은 데는 류현진 선수를 빼면은 선발진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건 뭐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중요한 거고요. 자, 타격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토론토와 템파베이가 그래도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타격이에요.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네네. 토론토 타선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타선이기 때문에 그 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다만 이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워낙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 토론토 타선 터질지 안 터질지 터지는 쪽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수비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토론토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류현진 선수가 올해 삼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저스 시절에는 웬만큼 땅볼로 굴러가면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토론토보다는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옛날 팀이 생각나는. 그렇죠. 그 죄송합니다.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순간에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런 연상을 할 정도로 그렇죠. 내야 수비가 외야 수비 다 전반적으로 수비 수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 면에서는 굉장히 좀 간격이 좀 큰 팀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토론토 수비를 저는 이제 화약고라는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터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터질 수 있는 그런 네. 위험한 그 요소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면을 단기전에서는. 그렇죠. 단기전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만은 단기전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컴퓨터 게임이라면 승부를 볼 필요 없겠죠. 이 수치대로 나올 테니까. 하지만 사람이 하는 야구가 게다가 3판 2선승제 그러니까 이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팀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
입장이 어떤 거예요? 좀 애주중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애지중지, 이번에 그렇죠. 이선발 된 것도 그렇고. 네, 애지중지라는 단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예우도 엄청 해주고 왜 그러냐면 이제 데려올 때부터가 일단 뭐 토론토 창단 이후에 투수로는 가장 비싼 투수로 영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사실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좀 과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던질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저스 시절보다 훨씬 더 이제 능수능란한 좀 그런 노련한, 네, 또, 그렇죠. 또 이제 저 팀 상황도 중요한 게 다저스 같은 팀은 뭐 좀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거대 정당이에요. 대선 후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최고위원 돼도 주목을 못 받아요.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군소정당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팀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네. 그런 부분을 본인도 책임감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제 토론토라는 팀이 류현진 선수를 영입했을 때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는 좀 쉬어가고 유망주가 많기 때문에 한 2년째, 3년째 발전해서 가려고 와서 4년 계약 중에 한 번 정도 두드러진 성적을 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이 데려오자마자 바로 간 거죠. 그래서 바로 간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류현진 효과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팔이 굽어서가 아니라 뭐 외국 사람 팔도 다 굽어요. 류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팔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굽기 마련인데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12경기 나왔는데 12경기에서 9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경기에서 나와서 이 9승이 없었으면 5할 승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가을 야구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류현진 선수의 역할이 많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 이번에 이제 2선발 아까 말씀하셨지만 2선발로 나온 것도 3전 2선승제에서 어떻게 하면 기왕 왔으니까 온 것 자체도 너무 잘하고 기대 이상이었지만 왔으니까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류현진 선수의 경기는 거의 이긴다고 전제를 해놓고 나름대로 변칙 지금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게 2선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만들겠다.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렇게 짧은 시리즈인데 첫 경기를 이기고 봐야지라고 들어가서 1선발로 내야 정상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려보다 보니까 당시 지난 주말에 토론토의 그 애킨스 단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변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가진 전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류현진 2선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류현진 선수가 1선발로 나와서 설령 이겼다고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선발들은 그렇게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차라리 1선발 때 이제 1차전 때 지금 선발 투수 중에 한 3, 4선발급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슈메이커 선수, 로비 레이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 이 좌우 선발인데 이 선수를 아예 한 경기에 밀어 넣어서 그렇죠. 또 상대팀이 왼손 타자 플래툰을 능하게 하니까 아예 왼손 투수, 오른손 투수를 같이 넣겠다는 구상을 하면서 상대를 흔들면서 이 두 선수가 3, 4선발급인데 잘 던지는 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긁힌다고 하죠. 긁히는 날은 좋은데 편차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잘 안 통할 경우는 빨리 어떤 교체를 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변칙으로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차전을 일단 꾸려가고 2차전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류현진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닙니다. 네. 류현진이니까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5일 휴식 보장해줬을 때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류현진 다음으로 잘하는 선발 투수를 3차전을 내보낼 수 있게끔 타이완 어떻게든 워커 뭐 선수. 2승 뭐 아니면 1승 그렇죠. 1패라도 해서 3차전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그렇죠. 전략으로 간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런 변칙이 나올 수 없는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확실하게 부동의 에이스라는 점을 보여준 그런 전략입니다. 네. 자, 김광현 선수의 이야기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여쭤보면 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우리나라 네. 선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류현진 선수와의 어떤 맞대결은 이번에 나오진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첫 등판 때 템파베이와 이제 하면서 당시 템파베이가 개막전 앞두고 최지만 선수가 주전이었기 때문에 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 팀은 누가 주전이고 아니고라는 팀 자체의 개념이 이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 상황, 그때 상황에 맞는 투수 타자를 내보내는데 아주 원초적으로 왼손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 아마 가을 야구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류현진과의 맞대결이 되는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게끔 운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광현 선수의 이야기부터 좀 네. 다시 해볼 텐데요. 상대팀 그리고 전망
분석해 주시죠. 네, 그냥 아마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해 가장 이제 뜨겁게 바라봤던 팀이 샌디에고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 박찬호 때부터 쭉 이제 박찬호 이제 선배님 쭉 봤던 분들은 샌디에고가 굉장히 약한 팀이고 사실 최근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성적 낸 적이 없고 최근에는 돈을 많이 쓰고 영입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다가 네. 올해 드디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차도라는 정말 비싸게 데려온 3루수 그리고 이제 타치스 주니어 박찬호 선수가 인연이 있죠. 네. 박찬호 선수에게 말로 홈런 2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선수의 아들인 이 선수가 팀의 축을 잡으면서 정말로 올해 뭐 여러 가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if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데 올해 여러 가지 만약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올해 정말로 좋은 상태로 가을 야구 그렇죠. 최근 몇 년간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제 가을 야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그런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는 샌디에고 쪽으로 이제 우세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일단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김강현 선수가 올해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잘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때 이 투수와 타자가 처음 만나면 이 생소함이 있잖아요. 생소함으로 이제 더 유리함을 보는 측이 이제 투수 쪽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네. 김강현 선수도 메이저리그 처음 가서 이제 생소함을 무기로 약간 득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 샌디에고 타자들은 처음 보니까 약간 생소할 것이다.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이제 전반 여기 지금 전우칠 기자님 조금 천천히 말해주세요라고 네, 조금,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워낙 이제 두 선수의 이제 동반 등판이 워낙 이제 영광적인 일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한 점 약간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울컥도 하셨어요. 울컥도 했어요. 그런데 김강현 선수 이 생소함이 올해 상당히 좀 무기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좀 재미를 본 측면이 있고 물론 이 전반 기저에는 이 김광현 선수의 뭐랄까요 이 제구력 국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런 제구력이 기반이 되면서 나름대로 기복이 크지 않은 경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이겼으면 좋겠고 이길 수 있고 좀 실점하더라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또 이제 샌디에고랑은 약간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사실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김강현 선수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 2014년에 김강현 선수가 먼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었습니다. 그쵸. 포스팅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지금과는 제도가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단독 입찰을 했었는데 이 샌디에고 이 팀이 김강현을 단독 입찰권을 좀 기대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서 단독을 200만 달러 가지고 류현진 선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결국은 연봉 협상이 안 돼서 못 갔는데 무산됐죠. 네. 그렇죠. 이번에도 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만은 영입은 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김강현 선수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김강현 선수의 KBO 리그 팬들은 김강현의 가치를 높게 봐주지 않았던 샌디에고를 향해서 한번 보여줘라. 쌤만 보여줘라. 그렇죠. 짓밟아 주라. 그렇죠. 짓밟아 요 부분은 제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참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이팅! 예.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네. 아마 세인트루이스 팀 관계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겠지만 이 김강현 선수가 국내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죠. 네. 뭐 각종 한국시티 1선발 WBC 올림픽 등등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강심장의 면모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그 빅게임 피처란 말이에요. 이런 면모를 사실은 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팀에서 뭐 아직 그 경력직 신입이다 보니까 주목하게 드러내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서 정말 빅게임 피처 한국 시리즈 1선발로 제대로 던졌던 그런 기억을 되새겨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김강현 선수가 올 한 해가 진짜 드라마라면 이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극적이었잖아요, 사실. 사실 김강현 선수가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울컥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얘기 주변에서 좀 재미없다고 합니다만 자주 얘기합니다. 2020 김강현으로 영화를 찍으면 100% 망한다. 왜냐? 말이 안 되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다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자리 잡고 또 선발까지 되고 이 과정이 그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정말 심적 스트레스가 컸을 텐데 맞아요. 다 이겨내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서 실력으로 물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시즌 막판에 정말 선발진이 많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김강현이 실력이 없었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김강현 선수가 이렇게 거쳐온 과정 정말 사실 그래요. 천하의 이치로 선수도 메이저리그 처음 갔을 때는 상대팀과 싸운 게 아니고 본인이 같은 팀 내 관계자들의 감독들의 이런 편견과 싸웠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김강현 선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선수가 선발감 되나?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실력으로 입증을 해서 선발 자리를 따내고 뭐 코로나 변수에 뭐 한국에 못 돌아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집에서 뭐 그 에이전트 그 직원분하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이렇게 견뎌낸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오고 싶었을 텐데 참고 버틴 것도 용한데 또 선발 준비 다 해놨더니 팀에서 선발 투수가 갑자기 많고 마무리 없다고 해서 마무리하라고 해서 갑자기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정착하려고 했더니 다시 선발 투수 없다고 코로나 걸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연성 떨어지는 사건의 연속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가을 야구 1선발이다 이거 진짜 예, 이러니까 울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지금 영화, 약간 영화. 눈망울이 촉촉하세요. 아 지금 눈 잡아주지 마.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류현진, 김광현 선수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구했거든요. 이 영상 꼭 봐야 할 이유가 보시면 알 겁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수많은 구질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손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의외로 작았습니다. 손 조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손으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연습을 했다고 말합니다. 집에다 그물망 해가지고 구멍을 그렇게 뚫어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류현진의 비결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완급 조절입니다. 한이를 기록했어요. 16개. 그러면요. 노련한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엔 상대팀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위기 상황 때 타자들하고 승부를 잘하는 것?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185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145km의 직구. 떨어지는 각도가 크다 보니 타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경동고를 상대로 8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19개의 K자를 아로새긴 김광현. 스카우터들의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대각을 이루는 직구, 상당히 좋은 볼이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구 카브가 더 일품이라고 보고 있죠. 지난 화요일 한 경기 23개의 탈삼진 기록을 세운 광주지능고의 정영일에 이어 김광현에게도 괴물투수란 찬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천안 북일고의 장필중과 함께 고교 마운드의 트로이카를 구축한 김광현의 꿈은 벌써부터 메이저리그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해서 FA에 돼서 미국 가고 싶습니다. 김광현의 탈삼진 행진은 또 하나의 차세대 거물급 에이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지영입니다. 예. 제가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분이 네. 가운데 앉아 계신데. 네. 옛날이네요. 성지영 기자. 네. 몇 년 전이죠? 한 2006년에 고등학교 시절에 김광현 선수 네. 동대문 구장에 무려 가서 제가 인터뷰했던 거예요. 정말 옛날이네요. 네. 예. 다들 되게 놀라세요. 크라이시스님, 강민수님 난리 났습니다. 뽀송하다고. 네, 보송한 예. 시절이죠. 네. 아니 근데 저 때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선수가 가서 미국 가서 지금 그런 꿈의 미래에 선다는 게 정말 되게 울컥하면서 되게 잘 됐으면 하고 바라네요, 진짜. 네, 뭐 지금 그 얼굴 나온 것 때문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뭐 너무 이제 정말 중요한 죄송합니다.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좀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단 PJ님이 전 기자 수도꼭지라고 오늘 정말 이게 저희가 몇 개 안 여쭤봤는데도 그냥 수도꼭지 튼 것처럼 활활활 이렇게 수도꼭지가 그 뜻인가요? 그 뜻이었죠. 혹시 또 아까 또 약간 눈물 이런 하려고 한 건가 싶어서 예. 그건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밀어 넣느라고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약간 원래 좀, 한 번 나오는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다음에도 네.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잘 마치고 좋은 성적 내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네네. 꼭 나와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퀴즈대 산책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또 3분 카레. 카레. 네. 굉장히 그 자료 화면을 사심 가득 한 걸 그렇게 해서 아니 저한테는 이거 자를까 말까 고민하시던데 뭐 사심 방송이야 완전히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1.5%.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숫자 다 얘기하면은 또 뉴스 보시면 재미없으니까.
자, 다음도 여론조사인데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찬성이 뭐 80%에 육박하네요. 78.8%. 대부분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는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각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전에 온 거는 그 자동차 집회도 그래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해경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죠. 다시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 확인한 걸 얘기를 했는데 너무 뭐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당시 조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남서쪽, 섬에 와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다. 북한을 갈 수 없다는 거. 3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영한 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이씨, 그 피격당하신 그분의 어떤 빚이 또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박 빚이.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월북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또 무분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정황들을 파악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청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뭐 폭로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전략 자산인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노출이 돼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는 보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연휴 시작 달라진 고향길 풍경인데, 자, 윤상문 기자가 지금 중계차로 나가 있거든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 중이군요. 네, 준비 중인데 그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프리데스크는 한 번도 안 나온 기자는 있어도 한 번만 나온 한 번 나온 기자는 없어요. 네. 윤상문 기자가 여기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간대쯤에 그 카메라 앞에 서라고 했는데 안 서 있네요. 네. 후배가 말을 안 들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이번 추석 어떤 풍경인지 저희가 또 뉴스에서 담아봤고요. 네. 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의 2번째로 많은 거라고 해요. 근데 검찰에서 이제 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찐센터요? 왜냐면 그 검사 사칭하는 사람들이 뭐 신분증,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이렇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진짜 검사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이제 그 서류가 진짜인지를 이제 연락을 하면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제가. 떴어요. 네. 네, 근데 이 전화번호를 본인 전화로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앱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른 번호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벌써 끝났습니다. 3분 카레. 자, 그리고 혹시 추석 연휴 때 고향 못 가시는 취준생분들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요. 3분 카레는 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썰렁하게 마무리하게 돼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밥 먹을 데가 말씀드리고요. 없잖아, 추석 때.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